일제 강점기 시대, 일본은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한반도의 지기를 끊는 일을 자행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조선의 풍수를 연구하여 명당 자리는 물론 민족의 기운을 보호하는 비기들까지 무참히 짓밟기 시작한 것이다. 고종과 순종의 왕릉만 보더라도 일본의 잔악한 만행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고종과 순종이 잠든 왕릉에 조선의 명맥을 끊기 위한 일본의 술수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조선 왕릉을 보게 되면 이 용진처, 그러니까 맥이 끝나는 지점에다가 거의가 다 이렇게 묘를 썼는데, 지금 순종 같은 묘는 맥이 지나가는 가룡처, 가룡처는 3대 이 절양지지다 이제 해가지고 이 3대 내에 향불이 꺼져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자손이 끊긴다는 얘기죠. 이게 그런 망지를 어떻게 고종하고 순종이 나란히 잠들어 있느냐. 이건 분명 일본의 그 어떤 입김이 있었다. 또한 일본은 한반도의 혈맥을 자른다는 의미로 한반도 곳곳에 쇠말뚝을 박기 시작했다. 풍수 사상을 중요시하는 우리 민족에게 조선의 멸망을 더욱더 인식시키기 위한 방책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명당 중 명당이라 불리우는 김유신 장군의 묘지에 철도를 놓은 건 역시 땅의 지기를 흐리려는 일본의 철저한 계획이었다. 게다가 우리나라 주요 건물은 훼손하고 일본 편의적인 건축을 시작했다. 조선의 역사이자 상징이던 건물 대신 조선 총독부와 같은 일본을 상징하는 건물들을 세워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임을 각인시키려는 정책을 주도했다. 좌절과 포기를 준단 말이죠.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은 왕조는 완전히 무너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그 다음에 또 훼손한 게 뭐냐면은 시청 자리죠. 일본이 설치했는 시청. 그 시청의 평면을 보면은 이게 본자에 가까워요. 근본 본자. 옛날 시청에. 지금은 이제 시청을 일부 개조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세종로 그 중심 거리에 일본이라는 한자를 쓴 거죠. 일본이라는 한자를. 그 일본을 도장을 찍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일본이 우리나라의 풍수를 훼손했던 것은 민족적 희망을 무너뜨리고 문화를 변질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만큼 풍수는 우리 민족에게 뿌리 깊은 역사이자 사상이었다는 증거다. 우리 민족의 풍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문헌 속 기록의 첫 등장은 삼국유사다. 신라 초 탈해왕이 왕좌에 오르기 전 산에 올라 현월형의 택지를 발견하고 속임수로 그 땅을 빼앗아 후에 왕이 되었다는 대목이 있다. 삼국시대 신라뿐 아니라 백제와 고구려에서도 각각의 도읍을 정할 때 풍수적 관점을 입각해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에서도 풍수의 첫 역사라 유력하게 힘을 모으는 것은 신라 말 최치원의 사례가 손꼽힌다. 신라시대 최고의 학자로 명성이 자자했던 최치원은 풍수적 식견도 높아 원성왕릉의 능을 선정했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비문으로도 내려오고 있다. 당시 최치원은 원성왕릉의 최적지로 곡사라는 사찰을 지목했다. 이것이야말로 왕릉으로 명당이라는 것이다. 이에 신라는 사찰을 다른 자리로 옮겨 다시 짓게 한 후 원성왕릉을 조성했다. 최치원은 이것에 대한 풍수적 해석을 사삼비 명문 중 하나인 승복사비에 기록해 놓았는데 그 내용이 지금의 풍수적 관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많은 풍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풍수의 역사가 삼국시대보다 더 이전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부군리에 위치한 강화지성묘. 지금까지 발견된 북방식 고인돌 중 대형에 속하는 것으로
청동기 시대의 유적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고인돌만 보더라도 고대인들 역시 풍수적인 개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산을 등지고 하천을 바라보는 고인돌의 풍수적 입지.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배산임수 지형과 부합되는 것이다. 특히 강화 지성면은 무리의 우두머리 격인 인물이 매장된 곳으로 고인돌 자체가 상징적인 건축물로서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풍수사상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기 이전인 고대 시대에도 수렵이나 생존에 용이한 지대를 살펴 선정하고 그러한 터의 주거지를 형성했다. 이것은 사람이 살기 좋은 터를 찾는 풍수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민족이 이 땅에 살았던 그 순간부터 자생풍수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안팎으로 정세가 어려웠던 고려 말, 신흥 무장 세력이었던 이성계 장군은 신진 사대부와 함께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하였다. 일찍이 이성계가 왕이 될 것이라 예견한 무학대사. 1392년 역성혁명으로 이성계가 조선의 왕이 되자 무학은 왕사로서 역할을 맡게 된다. 이 둘은 조선의 건국과 국토 기틀을 다지는 완벽한 동반자였다. 이성계가 조선 건국 이후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도읍지의 선정. 고려의 기득권 세력이 있는 개경을 벗어나 새로운 국가의 기운을 세울 수 있는 곳을 찾고자 했다. 이성계의 명을 받은 무학대사는 팔도 강산을 직접 누비며 풍수를 살폈지만 마땅한 곳이 없었다. 그런데 경기도 삼각산 인근에서 한 노인의 말에 도읍을 결정하는 큰 단서를 얻게 된다. 노인은 여기서 10리만 더 가라. 서쪽으로. 그래서 이제 10리를 더 가니 과연 이 새 도읍지가 될 만한 땅이 나타났는데 거기가 이 고려 때 난경, 이게 서울이죠. 무학대사가 10리를 더 가서 이제 궁궐터를 이제 찾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라고 그 노인을 찾아보니까 노인이 행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수소문 해봐도 다 모른다 그러고, 근데 마침 사찰이 있어서 잠깐 그 사찰 스님한테 그 노인의 이 소재를 알아보려고 들어갔는데 초상화가 하나 딱 사찰에 걸려 있는데 그 사찰 초상화가 스님한테 누구냐, 저 스님이. 그랬더니 도성국사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조선 왕실을 짓는데 사대부와 무학대사 간의 다툼이 벌어졌다. 왕실이 관악산을 바라보는 위치가 위험하다는 것이 사대부들의 의견이었다. 조선 왕궁은 경복궁을 중심으로 산맥의 큰 기운을 관장하는 주산과 나머지 산들이 주변을 둘러싸여 있는 형세. 이때 왕실이 바라보는 방향의 산 기운에 따라 길흉 화복이 갈리기에 벌어진 다툼이었다. 좌청룡, 우백호, 현무, 또 주작 이런 표현을 쓰고, 그 주작 가운데에는 이제 안산이라 그래서 지금 이제 남산이 있죠, 그죠? 남산이 이렇게 책상처럼 이렇게 주작하고, 또 현무를 이렇게 이제 중간에 이렇게 상대하고 있는 이런 형세를 띠고, 거기에 이제 한강이 이렇게 어떤 명당터를 에워싸고 이렇게 이제 서쪽으로 흐르는 동출 서류하는 뭐 이런 형상인데, 대체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산임수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한국의 이제 취락 입지에서 쓰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풍수적으로 이제 표현하면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사신사라 그래서 좌청룡, 우백호, 북현무, 남주작 뭐 이런 조건과 또 어떤 하천의 조건을 이상적으로 갖춘 터를 이제 명당이라고 풍수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풍수사상에 따르면 관악산은 화기가 충만한 산으로 장작이 타는 듯한 불꽃 모양의 산이라 전해진다. 그렇기에 무학대사는 관악산을 바라보고 왕실을 짓는다면
화재와 같은 재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 주장했다. 계속된 의견 충돌 속에서 지어진 조선 왕실. 무학대사의 경고에도 관악산을 바라보고 지어진 궁궐에서는 쉼없는 분란이 일어났다. 이방원이 일으킨 왕자의 난, 조정 내에서의 다툼까지 바람잘 날이 없는 나날들이었다. 게다가 조선 왕실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 사건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 무학대사의 화기론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조선 왕실에는 관악산 정상에 물을 상징하는 단지를 묻었다. 물의 기운이 관악산에 화를 식혀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시기 궁궐 안에는 경회루를 건축했는데 경회루 주변엔 연못으로 조성하여 화기가 엄습할 수 없는 비보 풍수적 장치를 마련했다. 조선의 역대 왕들은 대대로 풍수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그 중에서도 선왕의 능을 조성할 때엔 고명한 풍수사들을 모아 명당터를 잡는 게 왕실의 법도였다. 조선은 풍수를 관장하는 지관이라는 관직이 있었는데 이들은 중국은 물론 우리 민족 고유의 풍수석까지 섭렵해야만 등용이 될 수 있었다. 조선시대 지관이라면 지리와 천문을 맡은 관상감에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가로 존경을 받을 정도였다. 우리나라 풍수 역사의 대표적 유물이라 할 수 있는 윤도. 이것은 쉽게 말해 풍수를 볼 때 나침판 역할을 하던 도구였는데 조선 관상감에서는 자체 윤도를 제작하여 한반도에 최적화된 풍수 문화를 구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윤도를 사용하는 방법을 저술해 놓은 책이 발견되면서 한국 고유의 풍수 사상의 역사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었다. 사대부들의 풍수 대중화는 조상들을 위한 묘지 풍수에 집중되었다. 조상들의 편안한 휴식과 후손들의 번창을 위한 최선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과열된 묘지 명당 찾기 때문에 가문 간의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다산 정약용은 싸우다 죽은 사람의 절반이 묘지 다툼이라 지적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조선시대는 그 조상의 묘지가 가문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그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남의 묘를 쓰는 밀장 등의 폐기가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가 소송의 70%가 묘지에 관한 다툼이었을 정도로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집착이 매우 심했죠. 왕실에서 남의 땅을 빼앗는 일도 또 자주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단종이 폐위되는 계유정란 때는 왕자들 간에 심한 다툼이 벌어지는데 이런 일련의 사태가 세종대왕의 능자리가 좋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인식 때문에 영릉을 여주로 이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조 때 대제학을 지낸 이계전의 묘가 있던 것이죠. 조선 중기부터 이처럼 묘지 풍수 과열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충과 효를 중시했던 유교 사회였기 때문이다. 나라를 위한 인재 배출과 효의 상징인 선조 묘지 안장이 후손으로서 가장 큰 책임이자 의무였기 때문이다. 우리 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이 빚어낸 사상, 풍수.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이뤄낸 삶의 이치이기도 하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풍수의 의미. 하지만 여기서 절대 변치 않는 것. 풍수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사상이자 역사라는 것이다.